네, 안녕하세요. 코나고 김태현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랜 케이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트워크 스트리밍을 통해서 음악을 듣다 보니까 이 하이파이, 하이엔드 오디오 하시는 분들도 이쪽에 어떻게 하면 음질을 향상시킬까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많이 하죠. 그렇죠. 예. 근데 네트워크 오디오 쪽에서 이제 뭐 기기를 좋은 걸 뭐 쓰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이 CDP나 이런 것들과 달리 네트워크 오디오는 네트워크 이 통신망을 통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노이즈라든가 전기적 노이즈도 있고 뭐 지터 노이즈도 생길 수 있고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다양한 액세서리를 쓰게 됩니다. 그렇죠. 저만 해도 뭐 허브도 그렇고 케이블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보완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케이블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많이 끼치죠. 그렇죠. 예. 어차피 랜 케이블은 대표적인 디지털 케이블이고, 예. 디지털 케이블은 가장 취약한 게 이제 지터 노이즈.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전염병처럼 얼마 가니까 예. 그거를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뭐 앞쪽에 네트워크 스위치, 보통 허브라고 그러는 네트워크 네. 스위치도 붙이고 그러는데 일단 그 본질은 랜 케이블이 되겠죠. 그리고 뭐 전자기파 노이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EMI, RF 노이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차단을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뭐 절연이라든가 뭐 차폐라든가 이런 부분들, 뭐 도체도 당연히 중요하고 그렇죠. 네. 뭐 커넥터도 중요하고 도체와 케이블과 커넥터를 어떻게 또 터미네이션을 하는 그렇죠. 단말처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은 퍼포먼스의 차이를 불러옵니다. 이번 시간에 그래서 AIM이라는 브랜드에서 만든 랜 케이블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름이 AIM입니다. 이게 목적이 분명한 케이블이에요. 그렇죠. 보통 이제 AIM 케이블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러니까 일본 회사고요. 예. 그러니까 얘네가 참 재밌는 게 설립은 1983년에 설립을 해왔고, 예. 그러니까 약간 프로 쪽 기업체,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 통신 이걸로 하다가 예. 2006년에 이제 그 흔히 말하는 민수용 가정용 이제 랜 케이블 뭐 이제 시작을 했고 디지털 케이블로 했고 네. 스타트는 HDMI 케이블로 시작을 했다가 그렇죠. 랜 케이블을 2010년부터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갖고 랜 케이블만 보면은 벌써 한 15년 업력이 쌓인 그런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의료, 영상, 뭐 전문 분야에 사용되는 그것도 다 디지털 케이블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말 한 우물만 그렇죠. 캔 이런 브랜드는 저는 케이블 브랜드 중에서는 유일한 것 같아요, 거의. 그렇죠. 보통은 이제 뭐 와이어월드나 뭐 실텍 뭐 이런 데는 전부 다 이제 아날로그 하다가 그렇죠. 트렌드를 따라서 디지털 케이블을 내놓는 뭐 이런 형국인데 네. 얘네는 처음부터 그냥 한 디지털만 계속 팬 거죠. 예. 예, 그렇죠. 그리고 보면은 사실 요즘에 와가지고 요즘 네트워크 오디오에서 이제 하이엔드 막 이런 쪽 하시는 분들은 뭐 허브라든가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필요로 하시니까 요즘에 또 신생 브랜드들이 뭐 IT 쪽이라든가 영상 부분에서 또 많이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면은 가격대가 굉장히 비싸요. 네. 예, 굉장히 비싼 이런 것들 주로 만드는데 에임 케이블 같은 경우는 보면은 상당히 라인업이 가격대별로 다양하게 구비가 돼 있어서 그렇죠. 예, 이 네트워크 오디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선택권도 넓고 그렇죠.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랜 케이블을 시청실에서 3개를 쓰는데 네. 다 깔맞춤을 했어요. 아, 네. 예, 이 에임의 가장 엔트리 랜 케이블인 NA2. 예. 그거가 이제 지금 그 피복이 완전 파란색인데 예. 사실상 약간 촌스러워요. 색깔이 되게 촌스러운 파란색인데 네. 그거 꽂고 나서 음질이 확 뛴 걸 느껴갖고 정말 이 가성비 랜 케이블로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라인업을 보면 기존에 있었던 거는 NA2, NA6, NA9 이렇게 있었었죠. 그렇죠. 예. 그 전반적으로 그 당시에 기존 랜 케이블들, 에임 케이블 보면은 뭐 24 게이지의 OFC를 이제 주로 도체로 사용을 했고, 구리랑 이제 알루미늄 이걸로 이중 차폐를 하고. 했었고, NA 이제 9으로 가면은 좀 달라지죠, 이제. 그렇죠. 양상이.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런 좀 양상을 보이는데, 최근에 2개 케이블이 이 라인업에 추가가 됐어요. 그렇죠. 바로 여기 보이는 이쪽에 이제 약간 녹색을 띠는 게 NA4고요. 이제 검은색, 좀 더 훨씬 더 두꺼운 저게 NA10입니다. 그렇죠. NA4와 10이 이제 추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쓰기로는 NAX로 써갖고 네. 저도 처음엔 X인 줄 알았는데 네.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10. 예. 그러니까 기존 플래그십이 9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위에 거
해서 NA10이 등장을 한 거죠. 네, 일단 NA4부터 살펴보죠. 여기 있는 케이블 중에 요 밑에 있는 요 녹색 요 케이블인데 형식 자체는 CAT6 그렇죠. 대역폭이 500MHz 지원하는 케이블이고요. 그 다음에 도체 자체는 24게이지 OFC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도체를 그걸 사용을 해서 트위스티드 페어를 4조를 사용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총 하면 심사는 이제 8가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랜 케이블은 이제 총 8개 예. 가닥이 들어가니까 그거는 그렇죠. 이제 기본 들어가는 건데 페어를 트위스트 꼬아서 예. 4조가 되는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차폐 쪽으로 가보면은 뭐 NA2라든가 예전 것들 보면은 NA2 같은 경우는 이제 이중 차폐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알루미늄 2겹에다가 이제 구리까지 합해가지고 3중 차폐를 해놓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NA2를 쓰는 입장에서 그 윗급이 나왔으니까 자꾸 비교가 되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런데 정말 급이 좀 많이 달라요. 일단 예. 이 도체 자체도 OFC가 아니었어요. NA2는 그냥 그냥 구리선을 썼는데 포가 되면서 OFC를 썼고 그리고 차폐도 NA2는 이중 차폐예요. 예. 그냥 알루미늄 안쪽에 하나 있고 그 위에 그러니까 편조 방식의 구리선을 감싼 거고. 예. 근데 얘가 NA4가 되면서 안에 들어간 알루미늄을 2겹으로 해요. 그래서 총 3겹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단자 자체가 달라요. 단자는 NA2는 폴리카보네이트라고 그러는데 맞아요. 일단 육안상으로는 그냥 플라스틱인데 얘는 다이캐스트 알루미늄을 해갖고 좀 더 묵직한 그렇게 변했고 그 위에 NA6라는 기존 모델은 다이캐스트를 넘어서서 니켈 도금한 아연을 썼어요. 그러니까 좀 더 고품질 단자를 썼고 NA6는 지금 NA4는 총 3중 차폐를 했잖아요. 그렇죠. 얘는 총 4중 차폐를 했어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안쪽에 들어간 알루미늄을 3겹으로 한 데서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이제 네트워크 플레이어에 이게 이더넷 입력단에 딱 꼽아 보니까 접속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오늘 리뷰하는 2개 제품 중에서 사실 하이라이트가 될 텐데 NA10입니다. 이 검은색 피복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모양새부터 굵기가 굉장히 굵고요. 굵어졌고 좀 빳빳합니다. 이 제품은 이제 NA9이 사실 오랫동안 AIM 케이블의 플래그십 자리를 계속 차지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그게 플래그십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다른 뭐 되게 상업적인 막 이런 케이블 메이커였으면은 벌써 플래그십을 갈아치우고 NA10을 내놓지 않았을까.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AIM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랜만에 내놓은 플래그십 케이블입니다. 그렇죠. 이 제품 보면 일단은 형식 자체가 이 다른 케이블들 NA9 빼고는 나머지는 다 카테고리 6인데 그렇죠. 이제 9에 이어서 발매된 이 10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카테고리 7으로 대역폭이 확 늘어나죠 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AIM 디지털 케이블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쉴드 즉 차폐에 거의 올인한 케이블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핵심은 DH로 되게 유명한 아사히 캐세이. 거기서 만든 뮤메탈 차폐 테이프를 쓰는데 그게 아쉽게도 NA9만 썼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NA2 유저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되게 부러웠었는데 이 후속 플래그십으로 나온 NA10은 당연히 풀슛 뮤라는 차폐 테이프를 당연히 쓰게 된. 그래서 이제 보다 더 에임의 모든 기술력이 다 총동원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플래그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일단은 도체 자체가 이게 두께가 두꺼운 걸 보셔서 알겠지만 그 도체 두께가 22게이지 OFC를 썼는데 이제 은도금을 했죠. 그렇죠. 은도금을 한 OFC를 사용을 했고 뭐 NA4와 마찬가지로 트위스티드 페어 4조를 사용해서 이제 8개 심선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차폐가 이제 아까 김 편집님이 말씀하셨듯이 풀슛 뮤메탈 그거를 사용한 점이 이제 플래그십의 플래그십은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위험이라고 그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뮤메탈은 이제 많이 아실 텐데요. 이 차폐제로 정말 많이 쓰거든요. 특히 이제 MRI 장비 같은 경우는 전자파 노이즈 차단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게 많이 그 노이즈가 낄수록 화면이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98%, 99% 차폐율을 보이는 게 바로 이 뮤메탈인데 그거를 테이프화 시켜서 상용화한 게 아사히 캐세이 그 DH로 유명한 일본 제작사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코라님 말씀하신 것처럼 트위스티드 페어가 4조가 들어갔잖아요.
그거를 각각을 일단 풀션 뮤 메탈 테이프로 감싼 다음에 예. 알루미늄으로 한번 감싸고 그 다음에 이제 내조 묶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전체를 일단 코퍼 포일, 예. 그거 이제 구리 포일로 감싼 다음에 다시 편조 방식, 즉 그물망으로 구리 쉴드를 한 번 더 감싼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싸고 또 싸고 해서 총 이걸 얘네가 4겹을 호플론 방식의 차폐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 호플론 방식은 기존 플래그십인 NA9하고 NA10에만 투입이 됐다. 그렇게 딱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AIM 케이블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이렇게 차폐를 막 사중으로 이렇게 한 이유가 각 대역폭마다 이게 효율이 다르다, 소재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알루미늄 소재 같은 경우는 고역 쪽 차폐에 유리하고, 구리 편조 같은 경우는 저역 쪽 차폐에 유리하고, 일반적인 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전대역에 걸쳐서 좋은 효과를 보이고요. 그 풀슛 뮤메탈은 같은 경우는 이제 도체 여기 케이블 자체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 그런 것들을 차단하는, 흡수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하게끔 완전 다 분리시킨 거죠. 그러니까 역할을.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그러면 기존 NA9과 뭐가 달라진 거냐? 호플론 방식도 똑같고 사겹 차폐도 똑같고 풀슛 뮤라는 그 차폐 테이프를 쓴 것도 똑같은데 일단 근데 아까 코라님 말씀하신 것처럼 OFC를 쓰는데 고순도 OFC를 쓰는데 거기 실버 코팅을 한 게 결정적으로 다르고요. 결정적으로 다르고 그리고 요 네 가닥 사이를 채워준 절연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절연체도 그러니까 얘네가 그 에어2라는 그래갖고 결국 공기가 가장 절연 효과가 가장 큰 물질이잖아요. 그거를 듬뿍 쓴 에어2라는 절연체를 쓴 게 두 번째 차이고요. 세 번째는 저번에 이제 그 케이블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드레인 와이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차폐가 100% 못하니까 이거를 결국 그 기존 접지핀으로 연결을 해서 흘려 보내는 게 드레인 와이어인데 이 NA9은 시메트리예요. 그러니까 대칭이라서 두 개 다 접지핀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위험성이 뭐냐면은 그 접지 루프, 루프 노이즈, 그렇죠. 그래서 하나를 단락 떨어뜨리는데 얘는 NA9은 비대칭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디오 기기에 들어오는 쪽만 연결시키고 공유기나 바깥에서 들어오는 쪽은 떨어뜨린 상태로 비대칭을 해서 좀 더 이 루프 노이즈를 줄이려고 설계상에 어떤 변화를 줬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A4와 NA10, AIM의 랜 케이블 중에 신제품 두 개에 대해서 구조적인 부분들 이렇게 알아봤고요.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테스트 방식은 제가 원래 그냥 사용하고 있던 케이블 이걸로 좀 들어보다가 그 다음에 NA4로 들어보고 그 다음에 NA10으로 들어보고 이제 상위 모델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녹음을 했는데 이제 두 곡에 대해서 NA4와 NA10 녹음한 거를 각각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Que cantaba sola rama, 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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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na 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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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I'll see you in my dreams. Hold you in my dream. Someone took you out of my arms. Still I feel the thrill of your charm. I'll see you in my dreams. Hold you in my dream. Someone took you out of my arms. Still I feel the thrill. 두 곡에 대해서 각각 다른 케이블을 적용했을 때에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좀 같이 좀 공감을 해보려고 녹음을 하긴 했는데 유튜브에서 손실 포맷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들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일단은 굉장히 크게 많이 느꼈어요. 그 에임 케이블을 기존에 제가 그냥 쓰던 거 그렇게 비싼 거는 아닙니다. 그걸로 쓰다가 NA4로 이제 오랜더에 이제 꼈거든요. 끼운 다음에 들어보면 그 에임 케이블이 일단은 정보량이 굉장히 늘어난 느낌이에요. 그리고 가장 크게 느껴졌던 거는 이게 대역폭 자체가 진짜 청감상 많이 느껴질 정도로 넓어졌다. 그게 바로 들어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NA4로 딱 들어오면은 첫 번째 곡 같은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중저음의 그 묵직한 파워가 상당히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그 코나님 말씀하신 대역폭이 늘어난 거랑 연관이 돼 있는데 왜 이 중저역의 어떤 파워가 늘어났을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 OFC 그 차이, 그러니까 제가 NA2 입장에서 보면은 NA2보다 퍼포먼스가 낮은 그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 그 OFC 성재 자체의 변화하고 그 다음에 총 3중 차폐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디스토 노이즈가 딱 사라지면서 정보량이 손실 없이 나온 그 덕으로 좀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딱 들어보면은 쾌감이 굉장히 확 올라가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기존 케이블로 들어가면 약간 소리가 좀 희미하고 흐리멍텅하게 좀 들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침침했던 눈이 확 맑아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하도 커가고 그러니까 음이 되게 활기발랄해진 느낌도 많이 받았고요. 되게 생생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곳곳에서 뭐 해상력 같은 게 막 살아오고. 그러니까 NA4만 해도 상당히 큰 변화가 있어갖고, 야, 이거 바꿔야 되나? 김현님 또 바꿔야 되겠는데? 이거 세 주나 사야 돼가지고 좀 가격이 좀 하겠는데요? 생각 이상으로 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NA4만 저희가 들어보고, NA4까지 들었을 때, 야, 이 정도면 여기서 더 뭐가
필요한가? 그럼 NA10 여기서 과연 얼마나 좋아질까? 사실 이게 하이엔드 하이파이 오디오가 정말 가격이 높아진다고 해서 그 가격 차이만큼 성능이 높아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 한계 효용 체감해 본 적도 그렇죠. 있고. 예. 체감은 이렇게 조금씩 낮아집니다, 사실. 근데 NA10으로 딱 들어갔더니 여기서 또 한 번 또 점프를 조금 해요. 기본적으로 배경이 훨씬 더 적막해집니다. 이게 흔하게 쓰는 말로 거의 칠흑 같은 그렇죠. 배경. 이런 게 가장 좀 눈에 띄었어요, 처음에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SMB가 좋아졌다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저희가 그 얼마 전에 그 아우어 어쿠스틱스의 스피커 리뷰를 했었잖아요. 네. 그때 그 인클로즈 재질을 그 묵직한 펜저홀즈 예. 방탄목으로 써갖고 좀 거기에 포인트를 들여서 설명을 드렸는데 청감상 느낌이 하나하나의 밀도나 묵직함이 거의 펜저홀즈 수준으로 꽉. 네. 예, 그러니까 묵직하고 되게 하나하나 알갱이들이 단단하게 뭉쳐 있다는 게 NA4하고 그런 차이 격차를 좀 벌린 것 같았어요. 표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곱고 단단하게 좀 마무리가 아주 이렇게 세련되게 딱 끝나는 그렇죠. 뒤끝 처리가 아주 잘 된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이애나 크롤 그 보컬 곡도 그 다이애나 크롤의 이미지도 더 진하고 또렷하게 좀 맺힌 그런 거 그리고 주변 반주 악기들도 더 생생하게 잘 부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레인 케이블을 가끔 리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허브라든가 이런 것도 리뷰도 하고 공동구매 진행한 적도 있는데 이게 정말 이론적으로도 당연히 레인 케이블로 음질이 변할 수 있는데 이게 이 정도로 크게 변한다고? 오늘은 그 중에서도 굉장히 좀 놀랐던 리뷰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에임이 이 디지털 케이블 특히 이 랜 케이블 쪽에서 그 서열 정리도 확실히 잘 돼 있고 뭐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냐고 이제 또 비판할 수도 있는데 이 가격대 올라갈수록 정말 거의 퀀텀 점프 수준으로 바뀌어져 갖고 내심 좀 충격을 먹기도 좀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에임 케이블의 NA4, NA10 두 가지 랜 케이블에 대해서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태현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